주체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공부를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향란이 단발머리 기세. 부채기가 왜 나왔지? 윤심덕, 김우진, 사내. 도대체 저 공연은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매를 해서 제가 8월 달에 뭘 볼지를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 안녕, 윤입니다. 여러분 또 한 달이 지나갔죠. 한 달이 지나가면 항상 올라가는 바로 그 영상. 이번 달 공연 뭐 봤니? 7월 편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6월 달에는 영상을 잠깐 쉬느라고 못 찍었었잖아요. 그때는 6월에 이제 시험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딱 이거 하나 봤어요. 로키오로쇼를 6월에 딱 한 번 봤고, 그러고 나서 마치 보상이라도 하는 듯 이번 7월 달에는 공연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어플은 플레이라는 어플인데 제가 티켓들 예매하고 바로 이 어플에다가 저장하면서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어플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7월 달에 어떤 작품을 봤고 언제 봤는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4일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 10일에는 낮 공연 니진스키, 밤 공연 구내가병원 종일반을 했고요. 18일에는 사회찬미, 19일 리틀잭, 20일에도 종일반을 했는데 낮 공연은 스크로브락을 봤고 밤 공연은 구내가병원을 봤어요. 그리고 21일은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27일은 7월 마지막 관극으로 뮤지컬 낭랑기생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뭘 봤는지 살펴봤으니까 작품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7월에 총 9편을 봤어요. 이걸 다 상세하게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하나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봤던 건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입니다. 제가 영상도 오래간만에 정말 영업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외쳐조선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는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보고 온 작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보라고 영업을 했었는데요.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인데 좀 픽션이 가미되어 있어요. 조선이 시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나 관료들이나 다 이렇게 시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백성들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시조로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그래서 영모 사건을 꾸며서 시조를 전면 금지시켜버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이 누굽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도 계속 시조 활동을 펼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던 게 골빈당인데요. 작품은 골빈당과 시조대판서 홍국이 대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외쳐조선에서는 골빈당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시조로 하는데 정말 스웩 스웩 아니고 수웩, 조선 수웩이거든요. 이 작품의 넘버들은 힙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신나고 막 힙하고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좋았었던 건 그 무대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특히 앙상블 배우분들의 그 춤이 너무 좋았어요. 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 진짜 끼가 넘친다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뮤지컬을 볼 때도 같은 춤인데도 유독 저 사람은 막 끼가 철철 흘러 넘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외쳐조선 배우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특히 앙상블 배우분들이. 맞아. 그리고 여러분 외쳐조선이 지금 싱얼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거 싱얼롱 하는 날마다 뺄 수 없는 약속들, 이미 잡아놓은 약속들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싱얼롱도 못 갔고 재관람을 못했어요. 싱얼롱 회차를 늘려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다면서 지금 약간 느낌이 쎄해요. 뭔가 약간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번째로 봤었던 건 뮤지컬 니진스키입니다. 니진스키는 프로젝트 공연이에요. 이 작품에는 물론 나오는 사람들은 더 있지만 주요 인물로 천재 발레리노이자 안무가이자 현대 발레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니진스키, 그리고 공연 제작자 디아길레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이 세 명이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공연으로 하나, 둘, 셋, 총 3번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바탕으로. 그 첫 번째로 이번에 니진스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작품인데 제가 니진스키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훅 갔었던 건 니진스키였어요. 니진스키가 춤을 사랑하는 마음. 니진스키는요, 여러분 정말 춤밖에 몰라요. 진짜 정말 춤밖에 몰라요. 왜 천재들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 빼고는 약간
바보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니진스키가 바로 그렇습니다. 춤을 못 추면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어가는 그런 사람. 니진스키의 춤이랑 노래랑 그리고 또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진스키의 이야기가 잘 와닿았어요. 하지만 니진스키의 전체 생애를 압축해놨다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무대 이야기나 그의 삶이나 이걸 좀 더 풀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뮤지컬 구내가 병원입니다. 여러분, 구내가 병원은 제가 의도치 않게 약간 구내가 홍보 여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해와 브이로그로 혼자서 해와 돌아다니는 종일반하는 영상 찍었을 때도 구내가 병원을 봤고, 구내가 병원 리뷰에서도 아주 그냥 저는 너무 제 취향이에요 하면서 영상을 찍었고, 또 나중에 올라갈 브이로그 영상 중에서 뮤지컬을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이제 또 그 친구랑 또 어떡하다 보니까 구내가 병원을 같이 또 관극을 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8월 3일인데 지금까지 구내가 병원을 총 3번 재관람했어요. 7월에는 2번을 봤지만 이번에는 또 보러 갔더니 이렇게 부채도 주더라고요.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연 봤었던 친구가 와 이거 진짜 홍보 아이디어 너무 최고라면서 사람들이 더울 때 이렇게 부채 붙이면서 지나가면 알아서 이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아무튼 부채 얘기가 왜 나왔지? 네, 아무튼 이렇게 부채도 받았고요. 구내가 병원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끌리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번에는 공연장을 가서 문을 여는데 거기 철거 안내문도 붙어 있더라고요. 극 중에서 그 철거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설정을 해서 너무 아기자기하죠. 이렇게 제가 구내가 병원을 재관람했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귀엽고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공연도 그렇고 공연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게다가 제가 공연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 그 공연을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작품일 때 저는 그 작품이 너무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재관람을 할수록 아쉬웠던 부분은 더 아쉬워지고 좋았던 부분은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내가 병원을 볼수록 힐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재치있는 마가노사의 대사라거나 뭐 귀여운 안무 그런 게 좋아서 재관람을 해야지 했다면, 지금 저의 느낌으로는 이 작품의 병원이 배경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원장 선생님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귀신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의 사연은 다들 너무 아픕니다. 살아있을 때는 무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죽어서 만나서 잘 사는 이야기, 우리가 떠나보낸 사람들이 왠지 저런 구내가 병원에 가서 위로도 받고 아픈 걸 치료하고 잘 떠날 수 있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따뜻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리뷰에서도 말했다시피 아쉬운 부분들도 꽤 있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3번째 보고 나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재 같아요. 소재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 그렇지만 작품 안에서 쓰이는 글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의사로서의 삶, 우정, 가족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부분들도 있고, 시위하는 장면처럼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메시지를 다루는 장면들이 잘 이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설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좀 약간 급 넘어가는, 약간 우연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품 보고 와서 저한테 후기 알려주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환자들의 서사가 적어서 아쉬웠어요 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왠지 막공도 챙겨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작품은 뮤지컬 리틀 잭입니다. 이 작품은 2명이 나오고 밴드가 같이 옆에서 조금의 연기까지 같이 하는 작은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공연장이 클럽 마틴이고 관객들은 클럽 마틴에 찾아온 손님들, 관객들이라는 설정인데요. 이 작품의 모티브는 황순원님의 소설 소나기입니다. 감이 오시죠?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그 두 사람의 첫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작품이겠구나, 아련하겠구나. 맞습니다. 리틀 잭은 그런 내용인데요. 잭은 잠시 무대를 떠났다가 클럽 마틴으로 돌아와서 컴백 무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첫사랑 줄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리틀 잭의 내용인데요. 리틀 잭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잭이 직접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라이브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휘파람을 부는 장면이 많은데 그러니까 잭의 필수 요건은 기타와 휘파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틀잭 음악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커튼콜도 굉장히 신나요. 줄리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 따라보시면 집에 못 가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러 갔지만 노래가 잘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이어서 나름 그래도 따라 부르면서 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관객들이 이 가수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무대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첫사랑 얘기를 주구장창해서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 첫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잭보다도 줄리가 더 좋아지는 저한테는 리틀잭이 그런 공연이었어요. 하지만 잭과 줄리의 첫 만남부터 끝날 때까지를 쭉 이야기해주는 작품이고 아무래도 잭이 나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정이라서 그런지 저는 작품 중후반부에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리틀잭은 제가 리뷰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작품은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이네요. 이것도 정말 제가 리뷰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스쿨 오브 락 보고 효니님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보고 오셨군요. 제가 좀 신나고 락 음악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미 들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신나거나 그런 작품이 있으면 이렇게 효니님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쿨 오브 락도 정말 저의 취향이었어요. 영화 스쿨 오브 락이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오리지널 팀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왼쪽에 한글로 띄워주고 있고요. 저는 보면서 가장 좋았었던 게 에너지였어요. 진짜 너무 신나고 그리고 이 작품도 모든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고 열일이었어요. 스쿨 오브 락은 락 음악을 하는 듀이가 학교에 취직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까지 밴드에 끌어들여서 같이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다 실제로 라이브를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공연을 보시면 애들이 기타를 치면서 무대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 계속 이러면서 가는 장면도 있고 게다가 제가 브이로그도 그렇고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듀이한테 너무너무 반했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모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넘쳐요. 스쿨 오브 락은. 이번에 내한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 지나면 스쿨 오브 락은 그 팀으로 우리가 외국을 가지 않는 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연. 다음은 뮤지컬 사회찬미입니다. 사회찬미도 이제 곧 리뷰 올라갈 거예요. 사회찬미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극작가 김우진의 현해탄 투신 사건입니다. 이건 실화죠. 실제로도 이 두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기사는 보도가 됐지만 두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시체조차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재로 사내라는 새로운 인물을 투입시켜서 만든 게 뮤지컬 사회찬미인데요. 윤심덕, 김우진, 사내 이 세 명이 정말 극강의 넘버로 계속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 아주 그냥 넘버로 휘몰아치는 분위기가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혹시 뮤지컬 스모크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찬미처럼 소극장에서 2명, 3명 나오는 작품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붙었을 때 두 사람의 대사를 주고받는 부분이 더 쫀쫀하게 느껴지고 싸우는 장면이라거나 넘버를 주고받을 때도 더 뭔가 집중하게 되고 감정 서사가 좀 더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극장은 이렇게 좀 크고 웅장한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감정이나 서사에 딱 집중하게 만드는 게 저는 작은 극장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찬미는 그 부분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사회찬미는 쫀쫀한데 쫀쫀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무대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넘버도 여기에 있고 연기도 여기에 있고 서사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미 사건이 펼쳐진 거기 때문에 사건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관객들이 보기에. 근데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작품이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서사가 생략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찬미를 보면서 첫 부분부터 한 초반, 중반까지는 훅 빠져들기 약간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관객들이 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의 정체도 그렇고 윤심덕과 김우진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작품에서 친절하게 풀어주지는 않아요. 그냥 대사 한두 마디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듯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서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이 윤심덕입니다. 윤심덕은 그 시대에 유학을 가서 음악을 배워온 신여성, 지식인입니다. 당당하고 매력 넘치고 푹 뛰어드는 성격이라서 제가 심덕이한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쫓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랑을 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당차게 해내서 저는 심쿵? 사실 사회천미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워낙 예전부터 대학로에서 너무너무 인기 있는 공연이라서 솔직히 딱히 영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표 잡기도 어려웠고 특히 지난 시즌에는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도 정말 말 그대로 자리가 아예 없어서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사회참미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공연은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매를 해서 내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내가 저거는 꼭 보고 말겠다 해서 이번에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한 것 치고는 실망을 했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가서 봤다면 되게 잘 보고 왔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봤던 공연도 제작사의 색이 정말로 뚜렷한 공연입니다. 바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이 작품은 불가사리에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지금 재연을 공연하고 있는 건 다른 제작사이기는 하지만 불가사리 공연들 중에서 제가 리뷰했었던 건 이제 최우진술이 있고요. 이제 마마돈크라이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마마돈크라이는 초연을 불가사리에서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R&D웍스에서 수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불가사리의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우진술이랑 이 미아 파밀리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불가사리 작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넘버는 일단 굉장히 다 좋습니다. 넘버 좋고 신나는 부분들도 있고 개그 코드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품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산만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서사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네, 바로 제가 그 불가사리 작품이 안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넘버는 좋아요. 미아 파밀리아는 분명히 제가 리뷰에서 너무너무 아쉬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카더라 넘버에 빠졌고요. 저는 미아 파밀리아 넘버가 좋고요. 최우진술 넘버도 좋고요. 그렇지만 작품을 또 볼래?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괜찮아요 라고 할 것 같은 네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미아 파밀리아의 스토리나 넘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미아 파밀리아도 지금 막공까지 표가 싹 다 매진이 돼서 그러니까 리뷰를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가 7월에 마지막으로 보고 왔었던 건 뮤지컬 낭랑기생입니다. 낭랑기생은 공연 기간이 좀 많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 7월달 이번 달 공연 뭐 봤니?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낭랑기생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공연하는 곳은 정동극장입니다. 정동극장은 특색이 있는 공연장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작품들은 시대상을 반영한 것들이 많습니다. 낭랑기생도 배경이 1910년대 후반에서 20년대 초반? 그 정도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식 옷들, 그러니까 서양의 옷들도 좀 입기 시작하고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이때도 기생들, 그러니까 예인들은 있었습니다. 여기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택한 게 단발머리 기생입니다. 예인? 단발머리? 좀 안 어울리는 소재죠. 당시 시대는 여자라면 무시받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런 사상이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만연했었던 사회였잖아요. 여기서 향란이가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는 이제 난 주체적으로 살겠다. 남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직접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행동을 한 건데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게 아니고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향란이가 이곳에 들어와서 향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는 갓난이었어요. 아버지의 도박비 때문에 팔려서 이곳 한동건번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것에서 건번장 순아를 만나서 예인으로서의 삶도 배우고 공부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단발머리 기생 이야기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스토리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비중이 조금 적게 나와요. 그게 제가 낭랑기생에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점인데요. 작품은 단발머리를 하고 나서의 이야기보다는 갓난이가 한동건번에 들어가서 예인이 되어가는 이야기, 또 같은 예인들 중에서 향란이의 동료라던가 아니면 순아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엄청 기대를 했었던 부분은 오히려 너무너무 아쉬웠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좋았었던 작품이에요. 먼저 아쉬웠던 점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시대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공부를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향란이, 단발머리 기생, 이걸로만 해도 너무 이야기가 잘 나올 것 같고 멋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저는 솔직히 향란이 서사는 잘 공감도 안 됐고요. 향란이는 우리가 예상할 만한 딱 그냥 그 서사로만 보여줘요. 오히려 저는 순아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개혁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었고 그런 시대적인 내용을 풀어주는 게 순아예요. 그리고 순아의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도 예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 순아한테 너무너무 빠지고 왔는데요. 홍윤희 배우님이 순아 역할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홍윤희 배우님 너무너무 팬입니다. 명동 로망스 때 처음 뵀는데 마담이 이번에는 순아로 나와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목이 메이네. 혹시 아직 명동 로망스 인터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꼭 눌러서 봐주세요. 맞아. 그리고 낙랑기생에서 정말 가장 너무 별로였었던 장면이 연출이었어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장면이 끝날 때는 암전을 시킨다거나 인물들이 퇴장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관객들이 이 장면 끝났구나, 이 장면도 끝났구나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암전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고 이렇게 작품에서 확 빠져나오게 들게 하는 연출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막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이 작품이 좋아지려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보고 오니까 넘버들도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소재를 너무너무 못 살려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향란이랑 다른 예인 친구들이랑 순아랑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는 부분들이 저의 가장 가슴을 울렸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예인들이 춤도 잘 추고 아는 것도 많고 시도 잘 쓰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를 조명하니까 따뜻하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작품에 예인들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 화려한 춤이나 무대나 그런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국 무용이라거나 그런 춤추는 장면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7월 달에 봤었던 공연들을 다 이야기해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관극을 하면서 좀 계속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관극하는 거를 항상 제일 가까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의 온 마음을 다 빼앗는 공연은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이번 달에도 없었고 요새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의 인생 작품을 빨리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8월에는 이미 다시 돌아오는 저의 인생 작품들이 있어서 조금 빨리 만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제가 8월 달에 뭘 볼지를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일단 오늘 이 촬영 끝나고 지금 바로 나가야 하거든요. 오늘은 뮤지컬 맘마미아를 볼 거고 이날은 뮤지컬 토크 콘서트 싱포유를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도 볼 거고 시티 오브 엔젤도 요번에 초연화전 첫 공부터 바로 보러 갑니다. 그러고 저의 인생 작품 2개가 오는데요, 여러분. 바로 뮤지컬 시라노,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전 이제 망했어요. 2작품 다 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왜 하필 같은 타이밍에 이렇게 와가지고 게다가 2작품 다 대극장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헤드윅은 좌석 수로 따지면 다른 대극장에 비해서 적긴 한데 어차피 가격이 대극장이면 대극장인 거지.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진짜 어떻게 9월, 10월 달에 내 통장은 이미 탈탈 털릴 거 예상이고요. 요즘 이미 통장이지만 이제 마이너스 찍었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8월 달에 저의 인생 작품인 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인생 작품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작품 보시면서 이거 너무 좋아 하는 작품이 있다면 저한테도 영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영업을 해드리자면 시라노랑 헤드윅은 보시고 나서 저의 리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솔직히 헤드윅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작품이기는 한데 시라노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라노를 보고 나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 사실 원래 이거 찍고 리틀잭 리뷰 찍고 나서 공연장을 가려고 했는데 어후, 혼자 지금 몇 분을 떠든 거야.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끄고 합니다. 맘마미아 보러.